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여러분, 이제 놀이 시간이 끝났어요. 모두 내가 갖고 놀던 장난감을 집으로 돌려보내줄까요? 네. 지호야, 우리 던지기 놀이 하면서 정리할까? 던지기 놀이? 어떻게? 네가 저기로 보관함을 갖고 가서 있으면 내가 너한테 블록을 공처럼 던지는 거야. 그럼 네가 받아서 보관함에 넣으면 되잖아. 우와, 재밌겠다. 나 공놀이 캡잘해. 자, 여기에 있을게. 좋아, 그럼 던진다. 나 더 세게 던질 수도 있어. 그럼 너 날아갈걸? 나는 어떤 공이든 다 받을 수 있어. 에이, 거짓말 하시네. 내가 세게 던지면 너 저기 벽까지 날아가서 꽝 하고 벽 뚫고 나간다. 너야말로 거짓말 하시네. 던져봐, 던져봐. 아니기만 해봐라. 진짜야, 던진다. 어머, 무슨 일이니? 지호야, 왜 그래? 선생님, 태민이가 블록을 던져서 이마에 맞았는데 너무 아파요. 어디 보자. 이런, 찢어진 것 같은데. 친구와 장난감을 던지며 놀다가 교구에 맞아 다치고 말았군요. 통계청의 아동안전사고 현황 분석에 의하면 14세 이하 아동에 대한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인구 1000명당 2013년 7,433명, 2014년 7,337명, 2015년 7,151명, 2016년 6,982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아동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012년 4.28명에서 2016년 2.81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2003년 어린이 안전 원년 선포 후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의 결과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급감하였다고 보고되었는데요.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에서 2017년 7월까지의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조사한 결과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2016년에 발생한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유형별로 부딪힘 3,185건, 넘어짐 3,145건, 원인 미상 1,337건, 끼임 254건, 떨어짐 215건, 화상 160건, 이물질 삽입 152건, 통학버스 교통사고 70건, 급식 식중독 14건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그중 어린이집 일과 중 발생하는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 사고는 2012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됩니다. 특히 화상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화상사고의 대부분은 식사 시간에 뜨거운 국물이나 물에 데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교직원의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안전사고 대처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전사고 시 응급처치의 일반적 원리와 영유아기 안전사고 현황,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어린이집 안전사고 바르게 대처하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학습 목표도 확인해 보세요. 1. 안전사고 시 응급처치의 일반적 원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유아의 안전사고는 성인에게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는 다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사고 당사자인 영유아가 만 20세 미만으로 법적으로는 민법상 법률행위 무능력자인 미성년자이고 특히 만 14세 미만으로 책임 무능력자로서 형법상으로도 그 행위를 벌하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영유아는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으로나 아직 미숙한 상태에 있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 행동에 대한 분별력이 약하므로 성인의 보호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유아의 안전사고는 성인이나 다른 산업재해와는 다릅니다. 응급처치란 다친 사람이나 급성질환자에게 사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보다 나은 병원 치료를 받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것일 뿐 아니라 적절한 조치로 회복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위급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19에 연락하는 것부터 부상이나 질병을 의학적 처치 없이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서 사람의 삶과 죽음이 좌우되기도 하며 회복 기간이 단축되기도 하죠.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구조자가 위험한 상태에서 환자를 구하려는 행위는 모두에게 매우 위험하죠. 현장에 가까이 가기 전에 위험한 점은 없는지 먼저 확인하고 만약 위험하다면 절대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오고 가는 차로 인해 또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특히 조심해야 하지요. 필요하다면 소방서나 경찰서 등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다음은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부상자의 평가는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3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우선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1차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손상 부위를 파악하는 신체 검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상자의 병력을 조사합니다. 급성 발병자일 경우 부상자의 병력을 먼저 확인한 후 손상 부위를 파악해야 하죠. 다음 여러 환자가 있는 경우 긴급한 환자부터 처치합니다. 조용한 사람은 기도가 막혔거나 맥박이 뛰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용한 사람부터 관심을 가져야 하죠. 환자를 살펴서 기도를 유지하고 호흡과 순환은 유지되고 있는지, 심한 출혈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다음은 경추 및 척추 손상에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손상 환자는 경추나 척추의 손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안전 확보에 대한 위험성이 없는 한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송이 필요한 상태라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응급 환자 신고 시 전달할 기본 정보로는 환자가 발생한 위치, 주소, 전화번호,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위와 환자 상태 주위의 위험 요소 유무, 환자의 수입니다.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보육교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 교사 자신이 당황하지 않고 사고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고를 당한 영유아나 나머지 유아들이 함께 당황하지 않도록 침착한 자세를 유지하여 신뢰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누가 어떻게 다쳤는지, 현장에 남아있는 위험이나 또 다른 사고 위험 요소가 있는지 파악합니다. 다친 영유아의 부상 정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응급 조치를 취하고 119나 응급실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며 남은 영유아를 안정시키고 사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어린이집 의장은 영유아에게 질병, 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해 위급 상태가 발생한 즉시 응급 의료기관에 이송을 해야 하는데요. 즉시 병원이나 응급실로 가야 할 때는 첫 번째, 열이 날 때입니다. 열이란 직장 온도 섭씨 38도, 구강 온도 섭씨 37.5도, 겨드랑이 온도 섭씨 37도 이상으로 가벼운 열은 운동이나 목욕 후 더위로 인해 측정될 수 있습니다. 열이 의심되면 30분 후 재측정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하의 영아가 열이 날 때 매우 아파 보이고 점점 심해진다고 판단될 때, 의식이 없거나 점점 나빠질 때, 다리를 절거나 움직이지 못할 때, 빠르게 숨을 쉬거나 숨쉬기 힘들어 할 때, 목이 뻣뻣하거나 경련을 일으킬 때 즉시 병원이나 응급시설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토를 할 때에도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토할 때, 배가 평소보다 부은 듯 보이거나 복통을 동반할 때, 3일 이내 머리를 다친 적이 있는 경우, 탈수 현상이 있는 경우, 녹색 혹은 피색깔의 구토를 하는 경우 즉시 병원이나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기타 처음으로 경기를 할 때, 검은색 변을 보거나 피가 섞인 변을 볼 때, 머리를 다친 후 의식이 흐리거나 자려고만 할 때 즉시 병원이나 응급실로 아이를 데려가야 합니다. 2.
영유아기 안전사고의 현황.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기준을 분석해보면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실내가 실외보다 4배가량 많이 발생합니다. 70%가 보육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이며 그 다음이 옥외 놀이터와 견학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어린이집 실내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 방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2016년도에 발생하여 2018년 2월까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접수된 총 19,590건의 연령별 사고 건수 및 평균 사고율입니다. 2세 이상의 경우 사고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특히 5세의 경우 현원 비율 사고율이 가장 높은 연령별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을 아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2018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책자에서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하고자 각 사고 유형에 따라 총 6개의 유형군으로 분류하였는데 유형 1군의 사고 유형은 넘어짐, 떨어짐, 미끄러짐이며 유형 2군은 물체의 부딪힘, 사람의 부딪힘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유형 3군은 꼬집힘, 핥힘, 긁힘이며 유형 4군은 화상입니다. 그리고 유형 5군은 이물질 삼킴, 흡입, 물림, 음식물 섭취이며 유형 6군은 끼임, 눌림, 당김, 찔림, 배임, 기타입니다. 유형 1군의 경우 신체적 움직임이 덜한 영세 영아를 제외하고 전 연령에 나타나는데요. 특히 만 2세의 안전사고 원인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 만 5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유형 1군 사고 중 28.4%에 해당하는 연령이 만 2세였습니다. 행동법이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주변 대상들에 대한 모방 행동이나 놀이 등을 하려다가 본인이나 주위 환경에 의해 넘어지거나 떨어짐, 미끄러지는 사고가 나타나고 있어 신체 조절 능력이 능숙하지 못한 연령별 특성을 감안한 예측과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유형 2군은 전체 사고 중 만 2세가 26.7%, 만 5세가 27.2%를 차지하였습니다. 만 5세의 경우 신체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대소근육 발달이 고루 일어나는 시기이지만 객관적이고 위험을 예측하는 판단력은 부족하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특히 활동 도중 일어나는 충돌 사고율이 높기에 적절한 중대나 반복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 유형 3군의 경우에는 만 2세가 32.3%의 사고율을 보입니다. 의사소통이 수월하지 않으며 자기 감정 조절 능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친구와의 놀이 중 상대 아동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로 영아기 사고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형 4군의 경우는 만 1세가 18.8%, 만 2세가 24.9%를 차지하는데 특히 만 1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 1세는 유형 4군에 의해서만 유독 사고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화상의 경우 대부분 보육교직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이에 대한 인식과 철저한 주의와 예방 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유형 5군의 경우에는 안전사고 비율이 만 2세가 32.5%, 만 3세가 18.6%로 나타났습니다. 손에 닿는 것을 쉽게 입으로 가져가는 특성을 지닌 영아기의 전형적인 사고이며 또한 상대방에 대한 감정 표현을 무는 행위로 나타내는 특성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유형 6군은 끼임, 찔림, 배임, 기타 야외사고나 교통사고 등으로 전 연령기에 걸쳐 나타나지만 그중에 활동이 많은 유아기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3.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영유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분야별 안전관리를 하여 사고의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하는데요. 어린이집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원장 등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 안전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하고 노력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 어린이집은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에 의해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실내외 활동 시 안전을 위해 영유아를 보호 감독해야 하며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내 CCTV 등 설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어린이집 영상 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장은 어린이집 통합 안전 점검표에 따라 매일, 매월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상해 등 위험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하죠. 또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린이집의 주변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외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요. 이를 위해서는 안전관리에 힘을 쓰고 이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안전점검 방법 및 안전점검표의 활용법, 영유아의 발달 단계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안전교육 방법에 대해 숙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영유아의 보호자와 상호 협력해야 하죠. 또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와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원장은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 등에서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라면 그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육기관에서 통학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채용 시 채용신체 검사서 제출,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및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합니다. 운전자는 통학차량 내부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해야 하며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지요. 그리고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동승해야 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 시작 전 안전벨트를 착용하며 운전자는 통학차량에 승차한 영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하차한 영유아가 도보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를 확인한 후에 통학차량을 출발시켜야 합니다. 또 운전자는 음주, 휴대폰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 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등퇴원 차량 운행 시 운전기사 및 보육교사 등 동승자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보호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등 동승자는 어린이집에 통학차량이 도착하여 영유아가 하차한 후 지체 없이 통학차량 이용 영유아들의 승하차 상황을 확인하고 담임교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담임교사는 통학차량 이용 영유아 중 무단 결석 영유아가 있을 시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영유아의 소재를 확인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시 통학차량에 영유아가 남아있는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출결 상황 확인이 종료될 때까지 통학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차량에서 대기해야 하며 영유아의 승하차를 위해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도로 방향이 아닌 도로나 길 가장자리 구역 옆 등 안전 위해 요소가 없는 방향에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차량을 주정차하여야 합니다.
또 통학 차량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도로교통법 제56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통학 차량 운전자의 운전면허 효력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무면허 운전자가 통학 차량을 운전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 반기별로 운전기사에게 운전경력 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영유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일 것입니다.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교육하고 어린이집장은 비상대응 계획을 작성하고 소방대피, 지진대피, 폭설대비 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재난대비 훈련을 월 1회 실시합니다. 비상대피 훈련은 부록의 어린이집 비상대피 훈련 표준 안내를 표준으로 시행하되 어린이집의 시정에 따라 변경 운영 가능합니다. 여기서 비상대응 계획이란 소방, 지진, 폭설, 수해, 영유아 돌연사 등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비상사태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을 말하죠. 그리고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 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령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바로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나와 있는 안전교육 기준입니다. 해당 표는 이후 정리하기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도 필요한데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 지침 등을 숙지해야 하며 시도 및 시군구 등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시행할 때 적극 참여 및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재 등 긴급 사태에 대비한 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점검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영유아의 안전을 지켜주어야 할 사람은 보육교사뿐 아니라 부모도 포함이 됩니다.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의 건강, 위생, 아동학대, 안전, CCTV 열람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부모와 충분히 협의, 고지해야 하며 안전, 아동학대 예방 등 관련 교육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에서는 안전사고 대비 계획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요? 우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합니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보고 체계가 확립이 되어야 하는데요. 어린이집의 원장은 사고에 대비하여 부모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여야 하며 응급처치 동의서를 비치합니다. 그리고 원장은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사고는 사고 발생 즉시 보고합니다.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사고 및 감염병 발생 보고는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의 입력 보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 어린이집은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어린이집의 장은 자체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4일에 안전점검 실시해야 합니다. 자체 점검은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에 따라 매월 실시하여 화재 상해 등 위험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합니다. 다음 어린이집 책임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관할 총괄적 관리 감독 및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안전관리 책임관을 지정하며 시설장이 안전관리 책임관 역할을 수행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미해당 시설의 경우라면 안전관리 책임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지요. 안전관리 책임관의 역할은 어린이집이 직면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해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집 비상대응 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총괄하며 어린이집의 비상연락망 수립 및 관내 안전관리 기관과의 연락체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상연락망은 유관기관, 영유아 보호자, 보육교직원의 연락처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내 안전관리시설 유지관리 담당은 화재감지기, 소화기, 화재경보기와 수신기 등 화재감지기구를 점검하고 비상대피도 마련, 가스밸브, 전기 차단기 점검 및 정기적인 유지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책임과는 비상상황 및 재해가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활동 전개 및 어린이집의 비상대응 계획 가동 및 운영하고 비상상황 및 재해 발생 후 재해 발생 전 상황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되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절차를 총괄합니다. 4. 어린이집 안전사고 바르게 대처하기.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응급처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고를 파악하고 영유아 부상을 파악한 후 조치하며 119 구조 요청을 하고 부모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영유아를 안심시키고 사고 보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교사는 응급처치법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기도 확보와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원내에는 구급 상자를 비치합니다. 교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하며 응급전화번호와 약품 사용 방법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영유아의 비상연락망과 응급시 도움을 요청할 기관의 전화번호, 응급 절차 과정 등을 전화기 옆에 비치해야 합니다. 야외 학습을 나갈 때에는 휴대용 구급 상자와 비상연락망을 준비하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에 대한 부모의 동의서를 받도록 합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처치 후 부모에게도 연락하여 사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사고 장소와 상황, 영유아의 상태, 응급조치, 병원 방문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해 놀랐을 부모의 감정에 공감하며 부모의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경청해주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고가 난 날 저녁에 부모에게 연락하여 아이의 상태를 묻고 사고에 대한 유감을 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하는데요. 영유아가 등원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 상태와 등원 가능한 날을 확인합니다. 등원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등하원 시 부모에게 물어보며 원에서 보낸 하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안전공제 등 보상과 관련된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하여 부모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영유아기는 호기심이 많고 활동적이지만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기에 위험을 예측하거나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며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2017년 안전사고 공제회의 조사에 의하면 남아의 안전사고는 61.1%로 38.9%인 여아에 비해 월등히 높았는데요. 이는 상대적으로 활동적인 남아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안전사고의 유형은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따라서 영유아를 돌보는 교사들은 이러한 연령별 특성과 사고 유형을 잘 이해하고 미리 예측하여 보육해야 하며 영유아의 보육 환경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한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빠르고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핵심 포인트. 오늘 학습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전문가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오늘 학습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함께 짚어볼까요? 첫째, 안전사고 시 응급처치의 일반적 원칙은 안전을 확보하고 상황을 파악한 후
필요에 따라 소방서나 경찰서에 신고하고 긴급한 환자로부터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사고를 파악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한 후 119나 응급실에 전화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연락하고 남은 영유아를 안정시키며 사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둘째, 영유아기 안전사고의 현황을 보면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는 여아보다는 남아에게 많이 발생하며 활동량이 증가하는 만 2세 이후에 사고 발생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넘어지거나 떨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사고를 많이 당했으며 부딪히는 사고는 만 5세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성인의 부주의로 인한 화상은 영아에게 나타나 보호자의 주의가 더욱 요구되었습니다. 셋째,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원장은 안전관리 원칙을 세우고 안전관리 책임관을 지정하여 물리적 환경, 인적 환경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넷째, 어린이집 안전사고 바르게 대처하기 위해 모든 교사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고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발생 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도록 해야 합니다.